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오늘은 소니 액션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가 요번에 나온 건데요. 3세대 중에서도 AS50은 손떨림 방지, 광학식 손떨방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3세대라고 하면은 그냥 AS300이랑 X3000만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AS50은 미안해. 자,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소형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소형은 뭐냐면은 이건 2세대에 딱 하나 나왔어요. AZ1이라는 변종 모델인데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2세대 AS200이랑 좀 비슷한데, AS20이랑 좀 비슷한데 크기가 작게 소형으로 나온 액션캠입니다. 얘는 변종이고요. 이 변종을 제거를 해볼게요. 이 변종을 짠 제거를 하면은 AS10, 100, AS20, 200, AS 왜 50이지 얘는? 30이 아니고? 이상하다. 틀렸나? 하여튼 AS50, AS300 이렇게 숫자가 1, 2, 3 하나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2세대부터는 X1000이라는 그 고급형이 나오거든요. 고급형은 뭐냐면은 중급형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4K 해상도가 4K가 지연이 되는 그런 고급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가격대를 알아보면은 보급기 제일 꽂은 거는 20만 원대, 중급기는 40만 원대, 그리고 고급형은 50만 원대고요. 보급기와 중급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GPS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외에 짜잘한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 크게는 이 GPS가 없으면은 보급기, GPS가 있으면은 중급기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중급기와 고급기는 어떻게 나누냐? 이거는 해상도예요. 중급기는 FHD 해상도, 고급기는 4K 해상도가 되죠. 자, 그러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가 변할수록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변화한 거라고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한번 그래도 볼게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1세대보다 2세대가 약간 좋아졌어요. 둘 다 똑같은 소프트웨어, 전자식 방식인데 그냥 전자식이 조금 개량이 된 거예요. 도찐 개찐이야. 근데 조금 좋아졌어요. 바람소리 제거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따지면 좀 거시기 한데, 그렇지만 자, 그냥 1세대와 2세대는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3세대, 여기서 제가 3세대는 AS50은 뺀다고 했죠. 왜냐하면 AS50은 3세대의 가장 큰 특징인 광학식 손떨림 방지 보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AS50은 뺄게요. 미안. 절로 가. 자, 이 3세대 AS300과 X3000, 3세대는 기존 1세대, 2세대와는 뭐 무지막지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냥 뭐 완전 다른 기계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손떨림 방지가 기존에는 전자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그 영상 그 편집 프로그램 있죠. 프리미어라든지 소니의 베가스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되는 기능이에요. 얘는 손떨림 방지가 없더라도 그냥 편집 프로그램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 그것과 이제 유사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3세대부터는 광학식 손떨방이 들어갑니다. 광학식 손떨방은 짐벌과 비교하면은 짐벌이 한 50% 정도 그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보시면은 우측이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얘는 보시면은 이거 전체가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액션캠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 안에 부품도 그냥 움직이는데, 얘는 보세요. 이 안에 센서가 뭐랄까, 겉에는 움직여도 센서는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요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고요. 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1세대, 2세대까지만 해도 센서가 그냥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조그만한 똑딱이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액션캠에도 들어가고, 그냥 여러 가지 범용으로 쓰는, 그냥 막 쓰는 그냥 범용으로 쓰는 그런 센서였는데요. 3세대부터
액션캠 전용, 영상 전용 센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센서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모니터 있죠? 보통 요즘은 다 LCD 모니터 쓰시잖아요.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된 하여튼 모니터라고 칩시다.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가까이 가서 이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니터는 굉장히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짜예요. 지금 여러분 그 모니터 그 컴퓨터로 보시면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에 그 색상을 표시를 해요. 가령 뭐 여기서 그 뭐지? 화살표를 그린다. 화살표 모양이 이제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가 이 점 하나하나가 색이 변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러면은 화살표처럼 보이나요? 뭐 하여튼 화살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점 하나하나가 색이 변하면서 화면에 이런 화면을 띄우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 모니터의 구조인데, 카메라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센서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내서 그 하나하나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하나하나에 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점이 있어서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센서로 딱 닿잖아요. 센서에 닿으면은 이 센서는 내가 여기 빛이 닿는 순간 이 빛이 무슨 색이고 어느 정도의 밝기를 지녔고 그런 거를 그 기억을 해서 이거를 뭐 SD 카드나 그런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처리 장치를 거쳐서. 그래서 이 센서가 크면은 클수록, 이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뭐 센서가 요만해, 그리고 요만한 센서가 있다고 쳐요. 어떤 게 빛이 더 많이 받겠어요? 이거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의 빛밖에 못 받는데, 중간 거는 면적이 훨씬 넓잖아. 더 많은 빛을 받겠지.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더 크지.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면적으로 빛을 받게 돼서 센서가 일단 크면 클수록 유리해요. 어두운 데서도 이렇게 더 좋은 화면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 센서를 뭐 다 크게 하면 좋겠지만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거는 일단 크기가 작잖아요. 다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이런 센서를 크게 못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에 들어가는 센서는 한 요만해요. 한 요만합니다.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거의 새끼손톱보다 작나? 뭐 새끼손톱보다 작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 있죠.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크로 포서드라고 그래서 한 요만해요. 요만하고 여러분들 DSLR 카메라 쓰시죠. 그게 크롭바디 DSLR 카메라. 요거는 그러니까 저가형이라고 그러면은 좀 뭐하고 크롭바디라고 하거든요. 그냥 저가형이라고 쓸게요. 알기 편하게. 저가형 DSLR 카메라는 한 요만해요. 센서가. 근데 고가형 DSLR 있죠. 그 사진 기사님들이 쓰시는 거. 고가형 DSLR은 이게 센서가 이렇게 커요. 엄청 커요. 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센서가 크면 클수록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화소수라는 거거든요. 화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하잖아. 100만 화소. 이거는 100만 화소짜리 카메라야. 더럽게 꽂았어. 이거는 2000만 화소짜리 뭐 카메라야. 그럼 2000만 화소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한 1000만 화소쯤 되면은 그 이상 화소는 뭐 특별한 경우,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센서가 크다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이 센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작은 그 픽셀들, 화소라고 그러죠. 화소. 그 픽셀로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 픽셀 하나하나가 받는 빛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픽셀이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건데, 기본적으로 센서 자체가 커버리면 픽셀도 크니까 그냥 센서가 크면 유리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미니 카메라는 화소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서 4화소짜리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4화소짜리야. 그래서 이렇게 화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4화소짜리예요. 근데 이 DSLR 저가형은 이것보다 센서는 크잖아요. 근데 얘는 화소가 훨씬 많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잘라. 또 자르고 또 한 번 잘라보자. 또 한 번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센서는 얘가 훨씬 큰데 화소 하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크죠. 화소 하나당 크기는 얘가 더 작죠. 이거야. 이 화소 하나가 얼마나 크기냐에 따라서 야간 촬영,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의 그 승부가 갈리는데요. 이 두 개를 일단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훨씬 유리해요. 이만큼 더 크니까. 센서 하나하나의 크기가 훨씬 크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소니 액션캠 AS300이 어떤 똘똘한 짓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기존의 1세대, 2세대 액션캠과는 달리 이번에 새로 개발된 센서가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새로 개발된 센서가 들어갔냐 보세요. 기존에 있던 센서는 4대3 비율이에요. 4대3 비율이라 이 센서는 그 소니 액션캠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뭐 이 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 조그만한 똑딱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똑딱이도 만들고 그런 범용 센서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뭐 액션도 동영상도 찍고 그러는 범용적인,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센서였어요. 그런 센서를 썼는데 요번에 바뀐 센서는 이 센서보다 작아졌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센서가 크면 클수록 그 야간 촬영에 더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 3세대 액션캠의 센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보다 1세대, 2세대보다 전체적인 크기는 살짝 작아졌어요. 크기는 살짝 작아졌는데 옆으로 길어졌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영상에 특화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진 찍을 때 4대3 비율은 사진 찍을 때잖아요. 근데 영상은 보통 16대9로 찍는다고요. 그래서 옆으로 길게 이렇게 한 센서가 뭐랄까 영상 찍을 때는 더 맞는 거죠. 낭비되는 화소가 없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센서였었는데 이런 센서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이 위랑 아랫부분을 다 버려요. 이 위랑 아랫부분을 버리고 이 가운데 이 넓적한 부분 여기만 썼어요. 자, 이제 여기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는 이게 훨씬 더 커 보이죠. 이제는 이게 더 커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똘똘하게 양옆으로 넓게 영상 전용 센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존에는 얘가 화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얘가 화소가, 여기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 액션캠은 이런 네모난 센서에 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화소가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액션캠 전용으로 개발된 센서는 이런 길쭉만한 센서에 화소가 줄었어요. 이렇게 화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서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화소 하나의 면적은 전부 다 훨씬 커진 거죠.
전에는 이 화소 하나당, 픽셀 하나당 요만한 크기였는데 요번에 새로 개발된 센서는 이렇게 커진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제가 그 과장을 해서 크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크게 그 센서의 픽셀 하나하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야간 촬영, 기존에는 밤에 촬영을 하면은 거의 완전 이게 뭐 영상인지 똥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지 같은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밤에 찍어도 잘 보여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얘네가 맨날 이면 조사형 센서를 쓰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소니가. 기존의 센서예요. 기존의 센서 아피에요. 얘도 아피아. 센서 앞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뒷면이에요. 뒤라고 쓸게요. 여기도 뒤라고 쓸게요. 자, 센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센서가 있어요. 두 개의 똑같은 센서가 있는데 보세요. 둘 다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렌즈가 있으면은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이 센서, 제가 아까 말한 그 픽셀 하나하나에 이제 그 빛이 딱 닿아서 이 빛이 그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자, 소니가 자랑하는 이면 조사형 센서란 건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센서예요. 이면 조사형 센서는 뭐냐면은 얘를 뒤집었어요. 얘는 뒷면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앞면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갔는데, 얘는 렌즈가 여기 뒷면을 비춰. 그래서 빛이 센서 뒷면으로 들어가요. 왜 이렇게 뒤로 뒤집었냐? 이 뒤로 뒤집으면은 빛이 더 많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빛이 더 많이 들어가요. 똑같은, 제가 아까 말할 때는 이 픽셀 하나하나 크기당 뭐 빛이 들어가는 양이 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집으면은 이게 크기가 똑같아도 더 많은 빛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밤에, 야간에 촬영할 때 조금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센서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이 3세대 액션캠을 1세대, 2세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렌즈가 바뀌었습니다. 1세대, 2세대는 똑같은 칼자이즈 렌즈를 썼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렌즈의 명품 칼자이즈 렌즈를 쓴다라고 그 자랑을 했었거든요. 칼자이즈랑 소니랑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칼자이즈 렌즈를 쓰는데요. 요번에는 렌즈가 바뀌었어요. 칼자이즈 R 테사 렌즈로 바뀌었는데요. 이 R자가 붙었습니다. 액션캠에는 보통 광각 렌즈가 들어가요. 굉장히 이제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들어가는데, 광각 렌즈는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게 막 화면이 좀 이렇게 막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 새롭게 개발한 자이즈 R 테사 렌즈는 그런 왜곡 현상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까지만 해도 전원 버튼이 그 후면에 되게 누르기가 불편했어요. 전원 버튼이 후면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상단, 누르기 편한 곳으로 옮겼고요. 바람소리 제거 기능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3세대 액션캠 같은 경우는 바람소리 제거 기능을 키면은 바람소리가 진짜 거의 안 들려요. 이렇게 그 사이클 그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이 바람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여기 그 액션캠 보면은 옆에 그 조그마한 액정 화면이 있어요. 그 액정 화면으로 뭐 이런 세팅 같은 거 맞추고 그러거든요. 액정 창이 보이죠? 이 액정 창에 있는 아이콘들이 기존에는 다 그 문자, 뭐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 아이콘들이 이제는 그 아이콘으로 바뀐 거죠. 그림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크게 뭐 거시기 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소리 있죠? 얘를 키면은 따라랑 하는 소리랑, 녹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녹화가 아니네. 녹화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위에 불이 들어오고요. 정면에 불이 들어오고 후면에도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LED가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시인성, 지금 녹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게는 대신 조금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그 손떨림 방지 기능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무게가
기존보다 20g 늘었습니다. 20g이라고 그래봐야 뭐 손으로 잡으면은 티도 안 나요. 그리고 방수 케이스. 그 액션캠은 필수적으로 이 방수 케이스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자, 스펙만 볼게요. 스펙만 보면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수심 5m까지 방수가 됐고요. 마이크 홀이 장착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심 60m. 기존에는 이거 들고 5m까지밖에 못 갔어요. 5m 이상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이 줄줄 샜었는데 이번에는 이 방수 하우징은 이거 들고 60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죠? 되게 꿀었어요. 방수 케이스는 정말 기존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수 케이스를 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 그 마이크 전에는 이 앞부분에 홀이 있었어요. 구멍이 있었어요. 마이크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수 케이스를 끼고도 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방수 케이스는 이 앞부분 보시면은 여기에 고무가 있어요. 여기 마이크 있는데 고무가 있어서 방수 케이스를 끼면은 아예 그냥 소리가 녹화가 안 된다고 보면 되세요. 그냥 퉁 여기 막 퉁퉁퉁 막 두들길 때 나는 그런 퉁퉁퉁 소리 뭐 이상한 잡소리 같은 거밖에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얘를 끼고 그냥 가더라도 소리가 다 녹화가 돼서 얘를 주구장창 끼고 다녔죠. 끼고 다니다가 뭐 여기 뭐 렌즈 있는데 뭐 돌멩이가 와서 부딪혀도 그 커버가 기스가 나니까 안에 액션캠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돼서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비싼 값에. 왜냐하면은 액션캠은 속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기스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네, 기스가 안 날 수밖에 없죠. 기스가 나더라도 이 케이스에 기스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커버를 끼고 다녔는데 얘는 커버를 못 끼고 다녀요. 얘는 커버를 끼면은 소리가 녹화가 안 됩니다.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네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수심 60m 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 아니 수심 60m 들어가려면은 그냥 기존에 이런 게 있어요. 수심 60m 들어가는 방수 하우징을 따로 팔았었어요. 기존에는 네, 한 5만 원인가 해서 그런 방수 하우징을 따로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렇게 바뀌어서 그게 아쉽고요. 다만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 방수 하우징을 끼면은 물 속에서 이게 초점을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앞부분에 그 렌즈가 둥글게 생겨서 초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요번에 방수 하우징은 얘를 끼더라도 물 속에서 초점을 잘 잡는다는 것. 네, 그래서 수중에 뭐 그 수중 다이버,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 액션캠이 아주 그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야 이게 웬일이냐 정말 기존의 방수 케이스로 바꿔줘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좀 괘씸하다고 느낀 게 실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여기 테이프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링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이러니까 바로 여는 거니까 뭔가 좀 뭐랄까 어디서 그런 거 있죠. 리퍼빗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반품이나 교환받은 거 그런 거를 재포장해서 되팔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좀 기분 나빠요. 괘씸해야죠.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